최근 조정을 한 푼이라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 몇 가지 이유들과 또 CNBC의 인터뷰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중요한 뉴스들 한 두 개 정도만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인플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 마음 고생도 이들 앞에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가는 바로 레바논인데요. 비트코인의 비관론자인 나심 탈레브의 조국이기도 합니다. 4월 18일자로 해서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이런 EBS 기사 영상이 올라왔는데 은행이 내 돈을 먹었다. 레바논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요. 무려 이게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입금만 되고 출금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레바논 국민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넣어놓은 은행에서 돈을 지금 4년째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선량한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은행 강도가 되고 폭동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뭐 병원을 가든 뭐 먹을 걸 사든 하잖아요.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분이냐면 어, 뭐 가서 돈을 주라고 하면 안 주죠. 2만 불 정도를 은행에 맡겨놨었는데요. 안 주니까. 근데 뭐 집에 아이들이 병원을 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의 장난감 총을 가지고 은행을 텁니다. 은행 강도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다 준 건 아니고 2만 불 중에 14,000불만 받아서 이제 뭐 병원도 가고 했다. 근데 이분은 당연히 감옥에 갔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평생 벌어둔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먼 과거도 아니고요. 먼 미래도 아닙니다. 또 하나 나라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4월 19일부터 6주간 총선에 이제 돌입하는 그러니까 총리를 뽑는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나름 세계에서 가장 뭐 인구도 많고 영향력이 큰 나라잖아요. 인구 대국에 전 세계 뭐 테슬라다, 반도체다, 다 인도에 지금 공장 지으려고 줄을 서 있는 이 인도의 상황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뭐 모디라는 총리가 뭐 3연속 뭐 당선을 지금 뭐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모디가 있고 뭐 간디라는 반대편 진영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 집권 여당이 국민회의당 이분인 것 같아요. 간디. 이분이 탈세 혐의로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직 저는 모르죠. 밝혀지진 않았지만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은행 계좌를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뭐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참 이 누가 누구를 잡는지 이분들은 깨끗한지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나 뭐 은행이나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믿을 곳이 별로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뉴스도 기억나실 겁니다. 22년도 2월 달에 캐나다에서 우리는 백신 안 맞겠다. 이 의무화에 반대를 했던 트럭 시위대, 트럭 운전수들의 계좌를 캐나다 정부가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세계 곳곳에서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가요? 그리고 최근 조정의 황당한 이유라고 제가 썸네일에 썼는데 사실 황당한 이유는 뒤에 따로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가 영상 찍다가 본 속보에 더 황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19일자로 해서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뭐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 다시 시작했다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트윗이나 뭐 속보나 뉴스로 유튜브로 퍼져 나갔었죠. 전쟁 발생했다.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엄청 떨어졌었는데 황당하게도 공격을 받았다는 그 이란의 정부 관계자가 미사일 공격 받지 않았다. 받은 사람이 우린 전쟁 안 났다는 거죠. 미사일 공격을 우린 받지 않았다. 이거는 아마도 이란의 방공 시스템, 방어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나온 폭발음이다. 우리가 뭐 미사일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게 뭐 명분형 공격이었다더라 아니면 공격 자체가 없었다. 별의별 말이 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걸로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아마도 기자님들과 월가 일부만 돈을 번 게 아닌가. 뭐 부풀려서 이렇게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정부, 은행, 뭐 기자, 뭐 월가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 말인즉슨 꼭 전쟁이나 인플레가 아니어도 비트코인의 앞으로 수요, 중립적인 이제 화폐이자 자산인 거죠. 이 수요는 꽤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나 하락에 너무나도 좀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요, 좀 길게 보시고 평생 모아가는 자산이다.
뭐 비중은 좀 조절하셔야겠지만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CNBC 4월 18일 이제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나와서 했던 인터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뭐 굉장히 익숙한 장면인데 익숙한 분 한 분이 안 계시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조 아저씨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있어야 이 앤드류 뭐 비관론자잖아요. 이분과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정말 대화가 재밌어지는데 너무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실제로 조용히 없으니까 너무 인터뷰가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신났겠지만, 뭐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내 편이 없어서 약간 뭐, 침울하게 인터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등장인물도 이제 잘 아시죠? 앤드류는 뭐 여기 메인 앵커고요. 앤서니 폼플리아노, 뭐, 그 비트코인, 뭐 과거부터 투자 오래 하셨던 분이고, 이 멜리사 리라는 분은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부모님이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남매를 모시고 미국에 넘어와서 이게 오남매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뭐 이런 풍파를 겪다가 결국 성공한 분이다. 멜리사 리라는 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뭐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배운 분들은 보통 비트코인에 반감을 갖고 있긴 하죠. 자, 앤드류가 스쿼트박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며칠 남았는데요.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에가 이제 반감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4월 20일 경이죠. 미국 시간으로. 저번 주말에 제게 친절히 가격 하락 이유를 트윗으로 알려줬던 펌 인베스트 설립자를 모시고 현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폼플리아노랑 이제 뭐 트윗 뭐 가격도 뭐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고 좀 친해졌나 봅니다. 비관론자가 그래도 궁금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폼플리아노가 이제 가격 하락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불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이때 당시는요, 조금 더 전에 방송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2천 불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죠.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도 비트코인 약 40% 올랐고요. 지난 4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무려 800% 상승했습니다. 근데 현재 올랐다고 연일 뭐 대서특필되고 있는 금 가격을 보시면요. 연초 대비 7% 올랐고요. 지난 5년간 11% 올랐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덜 올랐는지는 몰랐습니다. 참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귀여운 상승이었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폼플리아노가 말하는 요점은 여러분이 지난 5년간 금을 갖고 있었다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구매력을 계속 잃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훨씬 컸기 때문에 금이 오르는 상승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이자 구매력을 방어한다는 내러티브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해내고 있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하락 이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말의 하락 이유는 근데 이게 4월 19일 하락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중동전쟁 처음 발발했을 때가 주말이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패닉세를 하고 달러를 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전쟁이나 뭐 공포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냥 주식, 코인, 뭐 심지어 부동산도 던지죠.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랑 채권을 사는 게 일반적인 이제 뭐 루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자 이거는 좀 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은 주말엔 열려 있죠. 그러나 주말에 전쟁이 났던지라 달러를 구하거나 인출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이제 현물로 매도할 수는 있었지만 주말에는 은행 시스템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아서 달러가 있어야 사람들은 USDT나 DC를 통해 우리와 다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걸 살 수 있잖아요. 은행이 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거든요. 주말에 돈을 못 뽑아서 이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가 해서 좀 뭐 한 18에서 64세 뭐 전 세계의 뭐 은행 이용자들 상대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모바일 뱅킹 이용률을 조사한 이제 결과가 22년 3년에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요 낮더라고요.
우리 한국 뭐 거의 탑이고, 여기 보시면 터키, 뭐 나이지리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 다 거의 탑을 찍고 있죠. 근데 하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터키나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나 한국이나 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죠. 특히 한국은 이제 알트코인만 뭐 많이 투자를 하지만요. 이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뭐 인플레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뭐 작년 11월엔가 샘슨 모어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다음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국 중에 하나로 인도네시아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모바일 뱅킹 이용률도 높더라.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이 미국은 63%로 떨어지고요. 뭐 독일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모바일 뱅킹으로 뭐 은행 뭐 돈을 뭐 이렇게 인출하고 이런 게 잘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자, 새마을금고 얘기 이제 기사를 제가 작년 7월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이제 적자 발표를 한 이후로 채권 투자했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채권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채권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 뉴스가 나자마자 불과 44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모바일 뱅크런, 예전 같으면 줄 서서 뱅크런 했는데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다 인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빠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이 빠르다고? 아니, 한국에서 이런 사태 벌어지면 인출 속도가 100배는 빠를 거다. 우리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빠른 거 아니다. 한국이 겪으면 더 심각할 거다. 그러면서 또 새마을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도 작년 뭐 6월, 7월쯤에 뭐 대출이 부실하다, 부동산 뭐 돈 떼먹힐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뱅크런이 비슷한 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이유가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은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핸드폰으로 뽑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약간 이상하긴 한데 한국은 IT 강국이고 제일 빠르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물론 젊은 분들은 뭐 주말에도 뭐 인출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이제 돈 많이 들고 있는 큰 손들,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달러를 뽑아서 사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게 폼플리아노의 주장입니다. 뭐 황당할 수도 있고요.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멜리타 리가 등장을 합니다. 믿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 당신 말은 은행 시스템이 열려 있었다면 중동 전쟁 이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을까란 건가요? 하는데 표정이 뭐 이렇습니다. 뭐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찡그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폼폴리아노는 어, 약간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이런 이 표정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데요. 관련 농담이 하나 있는데 비트코이너들은 더 매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했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농담처럼 좀 던지니까요. 이분이 농담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 뒤로 어찌 됐는데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월요일 왔으면 은행 갈 수 있잖아. 근데도 안 올랐잖아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농담이 아니구나.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폼폴리아노가 뭐 오르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평행 아니냐. 뭐 플랫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찡그리면서 아무도 안 사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폼플리아노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걸 왜 떨어졌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난 안 된다. 지금 오른 게 얼만데 이거 떨어졌다고 뭐 10%도 안 떨어졌는데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조정은 자, 공포 뉴스가 전염되면서 수많은 자들이 알고리즘처럼 매도를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뭐 여자랑 말싸움하면 이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간 쩔쩔매고 있으니까 우리 앤드류가 뭐 이 폼플리아노를 도와줄 친구가 아닌데 좀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매도자들은 주말에는 ETF가 아닌 현물을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폼플리아노가 네, 정확합니다. ETF가 아니라 현물을 팔아서 이제 ETF는 팔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제 은행이 닫았으니까. 자, 정확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시장의 매수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반감기는 강세 신호라면서요. 결국은 또 이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아직 뭐 니들이 좋아하는 그 뭐 반감기
뭐 좋다는 거 다 나왔는데 왜 사람들 안 사고 있냐? 당장 증명해라. 뭐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다. 아, 역시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자, 시장은 내 생각엔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폼플리아노 생각입니다. 사실 이미 올해 40% 상승분에 반감기 등 여러 호재가 일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호재가 이미 반영이 됐고, 뭐 ETF다, 반감기다, 뭐다. 이미 많이 정말 7개월 연속 양봉 나왔으면요. 좀 쉬어갈 때도 되죠. 그리고 제가 아는 비트코인들은 실제로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있다. 여러분들 주위에만 없지 많이 사고 있다. 반감기를 그러나 또 아직 이해 못하는 월가들이 그러니까 반감기가 뭔지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매수를 서두르진 않을 거다. 뭐 타이밍 맞추려고 좀 더 저점에 살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아직 뭔지도 제대로 아는 분들도 없다. 그러나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앤드류가 딱 이제 끼어들면서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사지 않는 이유는 주말이라 기회가 없었기도 하고, 당신 주장은.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 매수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기관들, 연기금, 뭐, 일본이다, 영국이다 말씀드렸었죠. 아직, 뭐, 큰 곳들은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는 더 가격이 떨어질까봐 뭐 월가는 기다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좋아, 이건 알았어. 비트코인 가격 이제 예측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준비해 왔겠죠. 자, 폼플리아노가 현재 비트코인은 뭐 8에서 9% 정도 떨어졌지만 17년도 불장 때는 12% 이상의 하락이 13번 있었다. 저도 워낙 많이 이분한테 들어서 이제 뭐 외워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도에는 2020년은 사실 불장도 아니었죠. 21년이 불장이었으니까 이때도 10% 이상의 하락이 13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늘상 있는 거다. 요 정도 느낌의 하락은요. 월가는 아마도 진입 타이밍을 맞추려고 지금 뭐 기술적 분석, 무슨 분석 많이 하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락폭은 갈수록 덜 심해지는 경향이 있더라. 웬만하면 그냥 대충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상승폭도 같이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갈수록 많이 오르지도 않을 거다. 뭐 이것도 역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앤드류는 성에 차지 않죠. 자, 그런 거 말고 그러면서 가격을 부르세요. 근데 캐시우드 이 돈나무 누나는 너무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 건 빼겠습니다. 자, 앞으로 1년 후에 최고가 최저가 부르세요. 빨리 답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pom플리아노가 준비했지. 자, 외부 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락은 저는 약간 제한적으로 보인다. 5만 불 아래로 가긴 쉽지 않다 생각 듭니다. 만약 5만 불 아래 떨어지면 이거 약간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최고점은 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는 적어도 최소한 10만 불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15만에서 20만 불 이 사이에 이 기준까지는 갈 거라고 보지만 여기서 뭐 1000% 넘는 수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래로 떨어지면 5만 불, 위로 가면 뭐 10만 불에서 많게는 20만 불까지 이제 전문가가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게임 때문에 이렇게 뭐 높이 보긴 하지만 저도 뭐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가성비 좋은 매수 진입 시기다. 비록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훨씬 비싸게 사지만요. 그러니까 앤드류가 순순히 이제 일은 종료를 합니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저 아저씨 나왔으면 이 그 학교 종이 땡땡땡 울릴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종료하라고 음악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앤서니 폼폴리아노 이름 불러주면서 뭐 땡큐 sir 하면서 끝내줬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제 폼플리아노가 보는 비트코인 최저점은 약 5만 불, 그리고 최고점은 10에서 20만 불. 이번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뭐 레바논이다, 인도다, 뭐 이스라엘, 이란, 뭐 캐나다도 있었고요. 뭐 남미, 아프리카, 인플레, 뭐 월가의 탐욕, 수많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는 아마도 평생 비트코인을 필요로 할 거다. 물론 알트코인, 주요 알트코인도 포함입니다. 비록 이제 알트코인의 변동성, 아래로 하방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저점에 사야 큰 이제 수익을 거두지 비쌀 때 사면 정말 위험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알트코인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중을 좀 낮추면서 안전하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평생 비트코인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 사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세장 속의 조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락장이 올 때, 그때는 더 무섭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예행 연습으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 놓으셔서 현재도 잘 뭐 버텨나가고요. 정말 하락장이 왔을 때도 또 저점 매수를 하면서 평생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고 투자를 잘 해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